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법의 눈을 피해 야욕을 채우는 범죄자를 고문하고 벌하는 자다. 인간은 저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다. 역시 여자는 질식해서 죽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취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그것이 비정상적임을 알더라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인간이라면 그것을 이성으로 억누르는 게 보통이지만 이 절망에 빠진 표정 정말 최고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인가. 욕구를 억누르려는 노력조차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짐승 같은 인간도 존재한다. 금수만도 못한 너, 너 같은 건 눈을 파버려야 돼. 평생 장님으로 살아라. 괜찮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한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는 없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범인을 향한 증오를 토대로 그러한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 어때요? 목이 졸리는 기분이? 이래해 꽃뼈가 부러질 테니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사무소를 찾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들은 저마다 사연을 지니고 있으며 억울함으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눈앞에 있는 노년의 여성 또한 마찬가지다. 제 딸들을 살해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간 놈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두 눈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어둡고 탁한 불꽃이 그 분노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아이자와 그녀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유키, 이 디자인 어때? 이건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좋을 것 같아, 언니. 유키에 미사 차 마셔라. 남편을 앞서 보낸 의뢰인에게 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였다. 소품 제작에 뚜렷한 재능을 보였던 딸들은 그쪽 길에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샵 차리면 우리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꼭 부자 돼야지. 고맙다. 그들은 자신의 가게를 창업하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졸업 후 딸들은 그토록 염원했던 소품샵을 차렸다. 여기가 우리 가게야. 어때, 엄마? 자랑은 아니지만 꽤 괜찮지 않아? 정말 장하다. 집에서도 가까우니까 언제든 와도 돼. 우리 엄마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그때 보았던 딸들의 행복한 미소는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라고 의뢰인은 말했다. 꿈도 이루었으니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 여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이제 내 어깨의 짐도 조금 내려놔도 되겠어. 의뢰인은 그리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미래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걔네도 참 한 번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그날 밤 퇴근이 늦는 딸들을 위해 야식을 들고 가게로 갔다. 언제나 그랬듯이 딸들은 멋쩍게 웃으며 자신을 반겨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얘들아,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거 아니... 미사! 유키!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지옥같이 끔찍한 광경이었다. 바닥 한 켠에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피와 싸늘한 주검이 된 딸들이 있었다. 충격으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의뢰인은 입에서 피를 토하듯이 절규했다. 그 뒤의 기억은 가물가물하다고 한다. 진정이 좀 되십니까? 네... 정신이 들었을 땐 경찰서 내의 영안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딸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명 다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가슴을 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딸들을 죽였단 소리예요? 그 당시 의뢰인은 딸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자 격렬한 살이가 일었다. 범인은 내 딸을 죽인 놈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하십시오. 범인은 기필코 저희가 체포하겠습니다. 그러니 복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도 반응이 격했던 탓에 경찰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 딸들의 장례를 마친 후 형사의 말대로 범인이 체포되기를 기다렸다. 미야모토 히로노부, 이놈이 유키에랑 미사를... 연일 보도되는 범인의 얼굴을 머릿속에 똑똑히 새기며 그러던 중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범인인 미야모토 히로노부가 바다에 몸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범인이 체포되기만을 기다려왔던 의뢰인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경찰의 말로는 범인은 유서를 남기고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의뢰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허망함이 차올랐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범인의 속죄였는지 아니면 복수였는지도 알 수 없어졌다. 앞으로 뭘 어찌해야 좋을지. 다만 가슴 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만은 자각할 수 있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린 의뢰인은 술독에 빠졌다. 이젠 내게 남아있는 가족도 복수할 상대도 없구나. 남편도 사랑하는 딸들도 없는 삶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꼈었다. 그때 호스티스처럼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그렇게 마시면 몸 망가져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난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괜찮다면 나한테 털어놔 줄래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잖아요. 여성은 시래에 빠진 의뢰인을 감싸 안아주려는 듯했다. 여성은 모든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말을 꺼냈다. 일주일 뒤에 나랑 여기서 또 마셔줄래요? 그래. 여성은 범인에 대해 짚히는 구석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정보상과 만났는데 고다이, 얼마 전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미야모토란 남자 알아? 아, 낭떠러지에서 투신했다는 그놈? 뒷세계에선 유명한 쓰레기로 통해? 공식적으로 보도되진 않았지만 그 사건의 진실은 남암리에 나돌고 있어. 일단 미야모토는 살아있어. 한굴의 조직에서 쌩쌩하게 날뛰는 중이지. 역시나 뼛속까지 쓰레기구나. 허접한 위장 공작에 경찰이 보기 좋게 걸려든 거지. 정보상에 따르면 미야모토는 이렇게 사건을 위장했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용케 도망쳤네? 경찰의 눈을 속이는 것쯤이야 식은죽 먹기지. 낭떠러지에 유서랑 피를 뿌려두기만 하면 누가 봐도 투신했다고 생각하긴 마련이거든. 처벌을 피하고자 하나부터 열까지 공작을 가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듣게 된 의뢰인은 복수할 거야.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포기해요. 상대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에요. 대신 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을 소개해줄게요. 그렇게 날 찾아오게 된 것이다. 갑자기 의뢰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탁이에요. 내 딸들의 한을 풀어줘요. 아이자와 씨, 양손을 땅에 짚고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어떻게 해서 이룬 꿈인데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었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버린 그 자식을, 내 딸들을 죽인 범인을 제발 죽여줘요. 영혼을 가르는 듯한 어머니의 통곡에는 딸들을 빼앗아간 범인에 대한 원망으로 점철돼 있었다. 그 절실한 외침에 어찌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아이자와 씨와 따님들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으로부터 외면당한 의뢰인에게 손을 뻗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수건이다.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전도 유망한 여성들을 살해한 그 죄, 두고 보라지 겨우 죽음을 위장하는 걸론 나 이주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어머니의 분노와 슬픔 몇 조 배의 어파로 탈바꿈시켜 네 놈을 불태워주마. 의뢰인이 사무소를 떠나기가 무섭게 엠마가 들어왔다. 역시 너였군. 미야모토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어. 그러자 엠마가 손에 든 종이 다발을 내밀었다. 문서에는 미야모토의 역겨운 취향과 살해 이유가 기재돼 있었다. 그 남잔 이상성욕자야. 죽어가는 여성의 얼굴을 보며 감상하는 걸 즐긴다고 해. 아이자와 씨의 딸들을 죽인 이유가 이거였군. 이건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인데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야모토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굴의 집단 타이탄에 섞여 들어갔다고 한다. 내가 그놈을 깨어낼게. 미끼로서는 더할 나위 없잖아?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아이자와 씨 때문인가? 맞아. 내 물음에 엠마가 고혹적인 미소를 띄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엠마는 딸을 아끼는 어머니에겐 조금 각별한 감정을 품고 있거든. 엠마가 나한테 의뢰했던 이유도 본인의 어머니 때문이었지. 내 말에 루카와의 얼굴이 의문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네? 엠마 씨가 선생님의 의뢰인이었다고요? 그래,
또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루카와 오늘은 할 일이 있잖니? 자세한 얘기는 가게에서 해줄게. 네. 루카와의 궁금증을 능숙하게 넘기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마성의 여인 그 자체였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감개무량한 일이다.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당장은 2만 엔밖에 없지만 돈은 어떻게든 더 가져올게요. 학생, 사무소를 처음 찾아왔을 때의 엠마는 전형적으로 순박한 소녀였다.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그놈들을 죽여주세요. 시키는 건 다 하겠다는 소리 여자아이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네 심정은 잘 알겠다. 이제 나만 믿어. 엠마의 범인을 향한 분노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그 후 우리 세 명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미야모토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야.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린 몸을 숨기자. 엠마 혼자라면 미야모토가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 루카와 나는 빌딩 뒤편에 몸을 숨기기로 했다. 하지만 함정에 걸린 것은 미야모토가 아니라 양아치들이었다. 여기서 뭐해? 우리랑 같이 놀자. 저 미야모토란 사람 누군지 알아? 알지. 내 친구야. 남자는 엠마를 다짜고짜 뒷골목으로 데려갔다. 우린 그 뒤를 쫓았고 남자는 한 작가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남자는 영 못 믿었지만 일단 들어가자. 엠마를 구해야지. 네, 선생님. 우리도 남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공실이 눈에 띄는 가운데 단 한 군데 불이 켜진 방으로 들어갔다. 너넨 뭐야? 여기로 여자 한 명을 데려왔지. 돌려주실까? 미야모토란 남자도 내놓으시죠. 쓰레기들의 소굴이었다. 우리의 물음에 놈들이 살기를 띄었다. 미야모토한테 무슨 볼 일이냐? 여자를 내놓으라고? 이것들이 장난하네. 잘못 짚었는가 생각했으나 아무래도 정답인 듯했다. 목표물이 아니라면 목숨까진 빼앗진 않겠지만 범인을 은닉한 자는 용서치 않겠다. 받아라! 으악! 미야모토의 악행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렸으니 혼쭐을 내줘야겠다. 신속히 쓰레기들을 처리한 우린 엠마의 행방을 찾았다. 미야모토는 이 중에 없었다. 아마 엠마와 함께했겠지. 서둘러 찾죠, 선생님. 초조해하는 루카와는 다르게 난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았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내가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졌다. 어머, 빨리 왔네. 미야모토가 꼴사납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엠마 씨가 쓰러뜨린 거예요? 흑심을 품고 달려들길래 손 좀 봐줬지. 엠마가 웃으며 손에 낀 반지를 보여주었다. 반지의 보석 부분에는 금색의 바늘이 나와 있었다. 고대 시대에는 독을 묻힌 반지를 암살 등에 사용하곤 했다. 이거 훌륭한데. 끔찍한 고통을 준 다음 죽여주지. 이러지 마세요. 시키시는 건 다 할게요. 하반신의 반응이 오는군. 바로 죽이긴 아까운데. 그때 엠마는 눈물을 떨궜다.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죽일 거라면 고통 없이 죽여줘요. 은은한 새끼를 풍기며 완전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좋은 마음가짐이군. 그렇지만 조금 반항하는 편이 더 재미있네. 어머, 몰랐어? 아름다운 꽃은 가시를 지니고 있다는 거. 바늘에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즉효성 독이 묻어있다고 한다. 우리가 미야모토의 신병을 확보하자.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뒤는 부탁할게, 고문 소믈리에님. 고맙다 엠마. 나머진 우리에게 맡겨. 엠마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설마하니 엠마가 표적을 무력화시킬 줄이야. 우린 미야모토를 고문실로 옮겼다. 개자식이 눈을 떴어요, 선생님. 그렇군. 너네 정체가 뭐야?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타깃에게 유자철선을 감아두었다. 이런 쓰레기라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의 신조다. 우리가 누구든 네가 알 바 아니다. 넌 소품샵의 자매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을 살해했지. 그게 뭐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후회하는 마음이 있냔 말이다. 그러나 미야모토는 차마 들어주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하지? 여자가 죽기 직전의 얼굴이 얼마나 근사한데. 그 자매는 최고였었지. 가슴을 찌를 때마다 서로를 걱정하더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미야모토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딴 놈은 이를 부러뜨려줘야 한다. 편하게 죽을 생각일랑 마라. 루카워, 네, 장치를 작동시키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고통을 받도록 해라. 스위치를 누르자 철기둥과 유자철선이 빨갛게 열을 내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왜 뜨겁지? 시끄럽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윽고 살이 익는 냄새가 풍기면서 유자철선이 미야모토를 팽팽하게 조이기 시작했다. 어떤가? 뜨거운 유자철선이 몸을 파고드는 느낌은 대단하지 않나? 살이 찢어지고 옥조이는 그 고통은 아주 끔찍할 것이다. 중세시대 세계 각지에서는 다양한 화형 방식이 고안되었다. 어허, 잘 익어가고 있군. 그릴이나 철판을 사용하거나 불에 달군 철공을 쪼개진 두개골 사이에 넣기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문도 화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루카와, 온도를 높여라. 이 정도는 이놈의 더러운 심상이 소독되지 않아. 네, 살이 익는 냄새에 탄내가 섞이기 시작할 때쯤 미야모토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물론 내 대답은 정해져 있다. 왜? 악당이 죽기 직전의 얼굴이 얼마나 근사한데. 어디 볼까? 네놈이 죽기 직전의 얼굴을. 정말이지 궁금해서 미치겠어. 아 참, 넌 이미 죽었지. 화장까지 되니 일석이조로군. 자업자득이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죽어라. 그 후 미야모토는 4시간을 고통받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가에 내렸다. 끝났습니다, 아이저 씨. 따님들을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가시길. 이로써 의뢰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